자, 갑포수는요, 이 전체의 순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새끼입니다. 대땅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새끼입니다. 무슨 약자라고 했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너무 길죠? 쓰기도 귀찮죠? 됐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됐죠?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갓이순, 너무 말이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갑포순 이렇게 합시다. 됐죠? 갑포순. 넌 갑포순이구나. 내 이름은 김삼순. 아닌데, 내 이름 삼순이냐? 삼순이냐, 김삼순이냐? 김삼순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난 안 봤는데요. 그 재밌습니까? 그냥. 재밌냐? 네? 재밌냐? 그게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니까.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맞아.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나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국내 드라마 중에서 사극 빼고는 별로 잘 안 보는 것 같네요. 그 애들이 좀 유명하다는 그 모든 일본인이 다 봤다는 겨울 연가 안 봤고요. 가을 동화 안 봤고요. 그걸 왜 보지? 저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습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자, 크게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철자 문제. 두 번째, 순서가 정해진 경우. 그렇죠? 세 번째, 최단거리 문제. 철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다가 유형을 나누는 거 보니까 저 새끼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매년 수능에 나옵니다. 매년 수능에 나옵니다. 매년 수능에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년 수능에 나오면 제일 잘 나옵니다. 이 새끼가 제일 잘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거의 다 문과수에서 나왔으니까. 자, 철자 문제 봅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패스.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얘를 일렬로 배열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읽을 줄 압니까? 네? 읽을 줄 압니까? 당연합니까? 패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일렬로 배열해 봅니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냥 일렬로 배열할 때는 이 새끼와 이 새끼 다 달랐다, 그지? 네. 다 다른 놈으로 우리가 놀았다, 그지? 근데 이번에는 이 새끼와 이 새끼 같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놈의 새끼를 만약에 PAS1, S2로 보자고. 다 다른 걸로 그냥 보자고, 그냥. S가. 다른 걸로 보면 이 새끼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지, 그지? 다른 걸로 봤을 때. S1과 S2로 다른 걸로 봤을 때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뭐 맞아? 이게 경우수가 4팩토리얼이가 되는데, 그럼 이걸 내가 적어볼게, 그냥 쭉. 적어보면 이런 거지. PAS1, S2도 있고, 이 말이지. 4팩토리얼이 얼마지? 4, 3에 12에 24. 24를 다 적진 않을 거야. 뭐냐, 여기서? PAS2가 있고, S1이 있고, 이때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이 새끼와 이 새끼가 같지 않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S1에 P에다가 S2에 뭐 A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S1에 P, S2에다가 P에다가 S라니까 빙신아. S와 A 구분 못해 빙신아? 그 다음에 S1에다가 A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몇 개? 24개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말이야. 이 새끼와 이 새끼가 사실은 뭐야? 같은 거지. 이것도 S고 이것도 S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두 가지였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몇 가지로 변신해야 돼? 한 가지로 변신해야 돼. 이것도 원래 두 가지였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이게 몇 가지로 변신해야 돼? 한 가지로 변신해야 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전부 다 한 가지로 변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4팩토리얼 계가 아니라 어이? 이걸 다 다른 걸로 봤을 때 4팩토리얼 계잖아. 그럼 같은 게 아예 보여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뭘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두 놈의식이 같은 거 있지? 이 같은 것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끝난다는 거야. 네. 나 내 건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3개, B가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A가 같은 A지. 그러니까 B가 같은 B라고. 그럼 이 A 3개를 일단 다른 걸로 보라고. B 2개도 다른 걸로 본다고. 그럼 어떻게 돼? 5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 새끼 같잖아. 그럼 얘를 일렬 배열한 게 A1, A2, A3 일렬 배열한 것만큼 똑같이 생기잖아. 같은 것만큼 나눠주라고 이렇게. B가 2개 있지? 그럼 요거 곱하기 2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끝난다고. 같은 것만큼 나눠주라고. 이래서 어? 내가 해볼까? 못 읽죠? 못 읽죠? 됐죠? 일렬을 배열해 봅시다. 됐죠? 그러면 같은 게 보이죠? 됐죠? 같은 게 보입니다.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I가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고요. S가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고요. P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나요? 이렇게 있지. 총 몇 개가 있나요? 또 같은 거 있습니까? 없죠? 자, 총 11개 있죠? 됐죠? 그럼 같은 것만큼 나눠주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됐죠?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것을 일렬로 나눠내서 같은 것을 포함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갑포순 철자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겠습니까? 됐죠? 어떻게 한다? 같은 것만큼 있는 것만큼 나눠주면 된다. 유치한 문제죠? 됐죠? 할 수 있다. 철자 문제. 못하면 빙시이다. 그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 순서가 정해진 경우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때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서 학생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웃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요. 뭐 할까요? 이런 거 할까요? 못 읽죠?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대표의 의미죠? 아닙니까? 국대죠, 국대.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있다고요. 자, 코리아가 있습니다. 나 좀 진짜 국대라고 쓰겠다, 애들. 자, 이렇게 되는데, 됐죠? 자, 얘를 일렬 배열합니다. 일렬 배열시. 배열하는데요. K가 O 앞에 위치하랍니다. 됐죠? 위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K가 O 앞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걸 묶어버리지 마. 다 이렇게 하네. 그치? 묶어버리 하나로 보면 4팩. 자리 못 바꾸네. 2팩 안 해도 돼. 4팩 끝. 답을 봤어. 틀렸어. 이씨 답제 잘못했어. 이씨 답제 잘못했어. 그럼 큰일 난다 하겠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K가 O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K와 O가 꼭 붙어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R에다가 예를 들어서 K가 있고 그 다음에 E에다가 그 다음에 O가 있고 A 이렇게 써도 K가 O 앞에 위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떨어져 있어도 돼. 앞에만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K와 O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정해진 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라고 하면 이래. 어차피 이 새끼와 이 새끼 두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그렇지? K와 O 두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K를 그냥 네모로 봐, 그냥. O도 아예 같은 네모로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R, E, A 이렇게 남을 거 아니냐. 뭐야? 왜야? 됐죠? 네모래야.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됐지? 이래서?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이거와 이거는 같은 네모야, 그지?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철자는? 오케이 밖에 없지, 그지? K와 O밖에 없어, 그지? 됐지? K와 O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 내가 일렬로 배열해 볼게.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와 얘를 어떻게 해?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 같은 네모잖아. 여기까지 알겠어? 같은 네모라고. 됐냐? 그럼 얘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을 어떻게 하면 된다?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지. 이래서 같은 네모야. 그러면 이놈의 새끼를 내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네모에 R에 E에 A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됐지? 그 다음에 뭐 네모에 R에다가 A에다가 E에다가 네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됐지? 이거 일렬로 배열할 경우가 그런 거잖아. 뭐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뭐 R에다가 네모에다가 E에다가 뭐 A에다가 네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그게 몇 가지 있다. 요만큼 있다고 말이야. 맞아? 그런데 내가 네모에는 반드시 뭐만 쓸 수 있다 그랬어? 뭐만 쓸 수 있다 그랬어? K하고 O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네모에는 반드시 뭐 써야 돼? 반드시 앞에는 K를 써야 돼, 그지? 뒤에는 반드시 O를 써야 돼. 여기도 첫 번째 앞에는 무조건 K를 쓰고 뒤에는 반드시 O를 써야 돼. 이것도 첫 번째 요 K 네모에는 K를 쓰고 여기는 O를 써야 된다고. 똑같이 알겠냐?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면 끝난다고 말이지. 다시 내가 요거 개수만큼 요걸 일렬로 배열하는 게 요 개수만큼 나오는 거지. 요거 알겠어? 그런데 네모에는 반드시 KO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때도 한 가지, 요때도 한 가지, 요때도 한 가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가지씩 나오지. 여기 꽂으라고. 두 가지씩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뭐냐?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 새끼만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우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갑니다.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요.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거였지. 이렇게. 어떤 새끼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데요. 일단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미 이해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의 정립은 뭘로써? 문제로서 개념의 정립을 하는 겁니다. 정립이라기보다는 완성이라고 해야 되지. 개념의 완성은 문제로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계속 풀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일단 암기를 해놨고요. 이렇게 푼다는 스킬부터 익혀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개나 소나 안 한다 합니다. 그죠? 자, 프렌드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랬습니다. 여기에서요, F와 R과 얘를 일렬 배열하는데, I가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정해진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랬습니다. F와 R과 I가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같은 네모로 봐본다고요. 이렇게. 뭐가 앞에 있는지 그런 거 필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세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같은 네모로 봐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네모, 엔드 이렇게 됐지, 그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됐죠? 친구가 끝이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같은 네모로 본다 그랬죠?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6팩토리알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3팩토리알.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두 개는 안 나와요 그러면? 뭐, 두 개는 안 나오죠. 내가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이제 쓸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n, d에다가 e에다가 네모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개수가 요만큼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 네모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갑니까? 무조건 F가 들어간다. 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 네모에 무조건 뭐가 들어갑니까? 무조건 I가 들어간다고요. 세 번째 네모에는 R이 들어간다고요? R이 들어간다고요? 세 번째 네모에는 무조건 I가 들어가는 게 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하면 끝난다고요, 그냥. 여기가 이해되나요? 계속 또 예를 들을까요? 자, 갑니다. 또 계속 예를 들면요. 자, 1번부터 8번 공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번 공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는데, 뭐 포켓볼이라 그럴까요? 포켓볼 당구를 치는 게임을 하는데요. 됐죠? 1번부터 8번 공을 갖다가 이제 넣습니다. 넣는데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이랬습니다. 1번 공은요, 3번 공 앞에 넣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앞이라고 합시다. 앞에 넣습니다. 근데 3번 공은요, 반드시 5번 공 앞에 넣어야 되고요. 5번 공은요, 반드시 7번 공 앞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요,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총 8개 공이 있는데, 순서가 1, 3, 5, 7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1, 3, 5, 7을 네모로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순서가 상관없죠? 됐죠? 2, 4, 6, 8 남았다고요. 됐죠? 1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된 거지. 그죠? 8팩토리알을 몇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된다? 4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정해준 숫자만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같은 것으로 봐버리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 끝이라고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강대야 이해되냐? 실제로 이제 이게 또 이건 2009년인가요? 2009년 맞습니까? 2009년 맞는 것 같은데. 2009년 9월 평가원인가요? 또 9월인지 6월인지 헷갈리는데요. 6월이었나? 9월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봅니다. 자, 평가원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30번 문제인데요. 뭐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강 신청을 하는데, 자, 국어 A가 있고요. 국어 B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영어 A가 있고요. 영어 B가 있습니다. 수학 A가 있고요. 이 4점짜리입니다. 수학 A, B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됐죠? 내가 수강 신청을 내가 1렬로 배열합니다. 6과목을 1렬로 배열합니다. 알겠나요? 1렬로 배열했을 때 국어 A가 국어 B보다 항상 우선해야 되고요. 먼저 수강 신청이 돼야 됩니다. 영어 A가 영어 B보다 항상 먼저 수강 신청이 된다고요. 됐죠? 수학 A가 수학 B보다 항상 수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말입니다. A부터 배워야 B를 배우겠죠. 막 이런 거지, 그지? 얘가 하는 말은. 됐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관이 없고. 이거하고 이거만 내가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 요거 두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고요. 조금 국어 A, 국어 B를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어 A와 영어 B를 네모 두 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학 A와 수학 B를 세모 두 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것 두 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끝났죠? 얘를 1로 배열합니다. 다 같은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6팩을 뭐라고요? 2팩,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같은 게 두 개씩 있습니다. 끝입니다. 30번이에요. 그렇죠? 이 4점짜리입니다. 공짜입니다. 문제만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죠? 뭐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어떻게 한다? 같은 것으로 본다고요.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계속 갈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하나만 더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A 박스가 있고요. A 상자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뚜껑입니다. 훌륭하죠, 그죠? 자, A 박스입니다. B 박스입니다. B 박스에도 역시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B 박스에 뚜껑이 있고요. C 박스에도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이렇게 열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형이 있어요. 여기 여기도 인형이 있습니다. 죄송.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C 박스입니다. 됐죠? 여기에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은 여기서 인형을 뽑되, 여기서 인형 뽑는다고요? 인형을 뽑되, 인형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스 뚜껑을 열어야 된답니다. 알겠나요? 그런 경우의 수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되냐면 어떤 놈은 이렇게 할 수 있지. 박스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어떤 놈은 A 뚜껑 열고 A 인형 꺼내고요. B 뚜껑 열고 B 인형 꺼내고요. C 뚜껑 열고 C 인형 꺼내고. 어떤 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놈은 A 뚜껑 열고 B 뚜껑 열고 C 뚜껑 열고 A 인형 꺼내고 B 인형 꺼내고 C 인형 꺼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알죠? 어떤 놈은 이렇게 해줘. A 뚜껑 열고 B 뚜껑 열고 B 인형 꺼내고 C 뚜껑 열고 A 인형 꺼내고 C 인형 꺼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문제 자체는 이해됐지, 그지? 이해됐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지. 규칙적으로 어떤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뚜껑을 열고 인형을 꺼내는 것은 연타로 안 일어나더라도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내 말 알겠어? 그러니까 A 뚜껑 여는 것을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뚜껑 여는 겁니다. B 뚜껑 여는 것을 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C 뚜껑 여는 것을 C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A 인형 꺼내는 것을 A라고 합시다. B 인형 꺼내는 걸 B라고 합시다. C 인형 꺼내는 걸 C라고 합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얘보다 반드시 어떻게? 우선해야 되죠? 앞에 있어야 되죠. 얘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얘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앞에 문제가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가 이거 순서 정해져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아, 이제 끝났다 이 말이지. 됐어? 6팩토리얼을 뭘로?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끝납니다. 됐죠? 됐나요? 이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됐죠? 순서가 정해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머리 다 들어갔습니까? 가포순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지금 자세하게 한 이유가 그만큼 수능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죠? 어떤 수능에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말입니다. 막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고 이런다고요. 두 문제씩 나오고 이런다고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의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 기초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최단거리 문제인데요. 자,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합니다.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자, 가끔씩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게 선생님 최단거리가 뭔데? 이런 거예요.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최단거리가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최단거리로 간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집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학교입니다. 자, 우리 각 대학 학생이 집에서 학교로 간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이제 갑니다. 최단거리로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쭉 가면 되죠, 그냥. 쭉 가는데, 쭉 가는데, 최단거리가 아닌 게 이런 거예요. 대회 갑니다, 학교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기 왔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큰일 났다. 책 놔두고 왔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이게 집으로.
찾아본 게 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이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재단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재단거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 최단거리라는 말은 여기에서 여기를 가되 어느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만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또는 위쪽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오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단거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이제 경우의 수,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면요. 이제 풀죠. 어떻게 푸느냐. 자, 셉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랬거든요. 한 개. 끝. 또는 두 개. 세다! 어이히! 세 개. 뭐 세다고. 그래서, 세면서 사람 환장하는 거지. 세다 포기하고, 그지? 아, 너무 복잡해. 어디까지 셌더라. 뭐 이런다고.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답 다 다르고요. 그죠? 그 중에서 공부 좀 잘하는 놈은 이제 이상한 거 써오고요. 됐죠?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갑니다. 가는 최단거리 문제는 자, 초딩식으로 하면 이렇게 초딩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죠.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니까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맞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외길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이거는요, 네 가지. 이 두 개 더 하면 된다고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아이씨, 난 병신같이 그걸 다 세고 있었나, 이런 생각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좀 빨리 가르쳐 줄 자식이. 괜히 사람 노고단에 시키고 말이야. 여기는 실시라고, 그지? 자, 여기는 10이고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20이 되고요. 이건 얼마 됩니까? 15가 돼서 여기까지가 3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초등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놈의 자식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초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되나요? 네. 이해되죠? 그럼 초딩식도 알고 계셔야 된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열심히 줬는구나. 똑같이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꼭 딴 걸로 그려야 됩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딩식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중딩 없죠? 중딩도 초딩으로 그냥 그대로 가죠. 초딩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죠. 그렇죠? 고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새끼가요, 대영아 미안해. 대영아 미안해. 원래 대영이었죠? 자, 이 새끼가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요. 최단거리로 간다는 것은 옆으로 가는 거하고요, 위쪽으로 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이 새끼를요, A라고 두기로 합니다. 이 말이지. 위로 가는 이 자식을요, B라고 두기로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옆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 둘, 셋, 네 번은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네 번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B는 반드시 몇 번은 가야 됩니까? 세 번은 반드시 가야 되죠. 이게 최단거리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현재 스코어 내가 A, B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이렇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게 옆으로 간 게 A니까. A, B 이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만약에 이걸 순서를 살짝 바꿉니다, 내가. 만약에 A, B 이렇게 썼죠, 그죠? A 빠졌습니까, 하나? 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A, B, A 요걸 나타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배열할 때마다 이걸 갖다 내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때마다 내가 이게 하나가 생기지, 그지? 최단거리 하나씩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하면 되겠어? 일렬 배열하면 게임이 끝나겠다, 그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얘를 일렬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을 어떻게 하면 돼? A가 같은 거니까 4팩토리얼과 뭐 하면 돼? 3팩토리얼 나눠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제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 같죠? 그렇지.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도 있지, 그치? 순서를. 그러니까 얘를 일렬 배열을 하는 게 최단거리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된다는 거야. 네. 영문 이해 안 됐지? 이해됐냐? 됐어? 그럼 보자. 만약에 집의 지역을 A라고 그러고 학교 지역을 B라고 합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대영이가 역시 A 요 지점에서 학교로 가고 싶은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데, 알겠냐? 가고 싶은데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거쳐야 돼. 여기서 승윤이 만나기로 했대.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 지점을 뭐라 할까? P 지점이라 할까?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반드시 여기 반드시 지나서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알겠냐? 그럼 A에서 B로 가되, A에서 반드시 P로 갔다가, P에서 반드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됐어?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이 삼각형 보는 거야. 어차피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삼각형 보면, 이거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지, 그지?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A는 3개 있고, B는 1개가 있지. 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하고 나누는 것만큼이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이 사각형을 봐야 된다고. 이 사각형. 됐어? 이건 1개고 이건 2개가 있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얼마만큼? 2팩토리얼 나눈 만큼 있다고.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가 4가지 길이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의 길이 있다고요. 12가지가 첨삭됩니다.